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자.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여기서 혜택 받는 카드 좀 알아봐줘. 그런 건 알아서. 알파원, 여기서 혜택 받는 카드로 결제해줘. 쓸 때마다 알아서 쳐. 오토 체인징. KB국민 알파원 카드. 어떻게 카드가 변하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와 가을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고 다주택자의 재당첨을 막기 위한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당첨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았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신규 청약통장 발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달아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 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서울 정비사업장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여파로 내년 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 상당수가 주거 서비스질이 낮은 다가구 주택에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세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약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의 정부 계획안이 최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매매 가격이 오른 덕분에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다만 가격이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시장의 분위기 동향들 발빠르게 체크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고민 해결사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이체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일 대책에 이어서 9호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특히 이제 8월 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그 시세 흐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8일 대책 그 내용 자체가 특히 아파트, 다주택자 이런 부분 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전국적인 그래프 모습 그리고 경기, 인천 그리고 신도시, 서울 이렇게 보면요. 우선 회색빛으로 돼 있는 이제 전국적인 내용이 8월 대책 이후에 주간 변동률이죠. 이렇게 주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린 거를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회색 전국적인 그래프를 보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하향이 됐다가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9호 대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름세를 띄는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 경기 인천이라든지 서울도 그래프의 모양이 전국적인 평균적인 모습하고 굉장히 같게 나타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자, 근데 좀 특별한 거는 이 신도시 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계속 그냥 똑같이 가다가 오히려 좀 반등한 부분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양새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좀 차별이 돼 있는 이런 시장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아파트 말고도 또 다른 부동산 종목마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구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추석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이사철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뿐더러 또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띄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또 대책 마련해서 계속해서 집값을 누르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신도시처럼 말이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지역도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시장 부분이 양극화 차별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8일 대책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또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동산 종목, 방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 말고 다른 부분, 특히 이제 단지 내 상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요런 기사가 떴어요. 자, 규제 무풍지대 단지 내 상가, 낙찰가율이 무려 180% 추자 경고등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상업용 부동산의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에 2만 3천 건에서 5월에 3만 2천 건, 그리고 8일 대책 이후로는 무려 약 4만 5천 건 이상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상대적인 주택 시장을 옥죄자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이런 그 상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더욱더 주택을 누르니까 상가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LH의 8월 점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경쟁률이 11대 1이나 됩니다. 특히 이제 LH에서 입찰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낙찰가율이 무려 180%가 돼 있다 그러면 내놓는 시세의 2배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열 양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혹여라도 상투 잡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라든지 또 추가 공급량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상가, 단지 내 그 상가, 택지지구의 상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 들여다볼 부분은 이겁니다. 이 택지지구 내에 이
이렇게 주거지도 있지만 상업지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이 상업 용지 비율 자체가 예전에는 전체 택지 지구 비율에 대략 뭐 2%가 안 되는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었는데 지금은 무려 5%가 넘는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물론 이 택지 지구에 내 계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는 그런 그 임차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보다도 아무래도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금액을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이런 부분에 한계에 좀 부닥칠 수도 있는 부분도 금액 자체도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그냥 최초에 분양된 금액 이하로 밑도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이 전체 택지지구의 용지 비율 중에서 상업 용지 비율이 얼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지 비율이 너무 과하다 생각된다면 항상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 이후에도 또 매매 금액 그리고 임대 금액 특히 이제 월세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주변 다른 택지지구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 가면서 해야지만 이렇게 고가의 뭐 상가를 무리하게 받아서 금액도 좀 올라가지 않고 또 월세도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상가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마음으로 좀 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가 움직임 살펴주셨고요. 또 시장의 변화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 내용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관련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혹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요. 또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안녕하세요.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안양의 동안구 쪽에 네, 그 관악 구형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신혼 때 거기 살다가 네.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그쪽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 저희가 여기를 다시 이제 그냥 입주를 지금 이제 전세를 놓고 네,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입주를 해서 계속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주변을 봤을 때, 네. 아니면은, 그냥 팔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나을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아파트들도 오래되고 됐거든요. 네,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한 거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이요. 네. 네, 그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는 관악 부영 아파트 3년 전에 매수하셨고 전세를 놓고 네. 갖고 계신데 앞으로 이 부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누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안양시 동안구 네. 비산동의 그 관악 부영 아파트를 3년 전에 매입을 하셨다고 했고, 네, 맞습니다. 거기를 지금 입주를 할까 아니면 뭐 팔고 다른 데를 하실까잖아요. 네네. 예,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다고 했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3년 전에 사신 금액보다는 이제 좀 올랐죠. 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주변 그 여건도 굉장히 좋고 하긴 하는데 과연 조금 네. 더 오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아파트들이 이제 올해 25년, 30년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또 뭐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네. 뭐 그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보죠. 그 항상 그 이 갖고 계신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네. 자, 안양은 크게 이제 두 개 구로 있잖아요. 네. 이쪽 거 1호선 라인에 있는 곳이 만안구, 네.
자, 이렇게 4호선 라인에 있는 곳이 동안구. 그죠? 네. 예,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평촌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봤을 때는 강남에 비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굉장히 많으면서 학교도 이렇게 잘 배치돼 있고 뭐 쇼핑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이쪽 그 네. 범계하고 이제 평촌역 사이로 해서 네. 특히 이제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안양 산업단지라든지 이쪽 평촌 뭐 스마트 스퀘어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지역까지의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상 이쪽을 항상 제1 거주지로 이렇게 삼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비록 좀 오래됐다고 손 치더라도 늘 전세 수요자 또 매매 수요자는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가격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도 없고 또 거주하는 데 있어서 괜찮긴 하는데 지금 이게 3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재건축 연한이 2023년에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래됐을 때 이 당시에 지었을 때 그 용적률을 계산을 해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용적률을 적게 옛날에 지었었어야 되는데 용적률이 200%가 넘게 나와요. 네네. 자, 그러면 향후에 일반 분양, 재건축했을 때 일반 분양이 작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기대치는 크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괜찮고 또 전세 금액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많이 폭등할 지역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내가 실거주 목적에 좀 이렇게 비중을 더 크게 둔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해요. 아,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집값만을 생각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여기 말고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직장이라든지 어디 주택은 이런 부분 개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를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 지역 중에서도 혹여라도 집값이 이쪽보다 크게 높지만 않다면 제가 지역적으로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번 그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계획을 갖고 뭐 세미나를 오신다거나 상담 신청을 하셔서 좀 이렇게 한 뭐 세네 군데를 이쪽은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정확히 좀 비교 분석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를 해도 괜찮다 아니면 다른 계획 좋은 게 있으면 계획을 조금 알려주시면 그때 차후에 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3년 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앞으로 좀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고요. 앞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청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내용 있거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발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부동산 관련 고민 갖고 계신가요? 예, 도봉동에 네, 한신 아파트 네, 29평 이게 매매 차익 목적으로 전세 안고 샀거든요. 도봉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만 아파트. 사만 아파트요. 앞으로 매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예, 한 2년 보고 했는데. 네, 앞으로 2년 보고 거시고 앞으로 매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일단 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도봉구 도봉동에 예, 4만 아파트를 지금 시세 차익 목적으로 예, 갭 투자 용도로 매입을 하셨는데 언제 몇 평에 얼마에 구입을 하셨죠? 7월 달에 29평형 3억 600. 3억 6백. 예, 자, 전세는 얼마에 껴있나요? 2억 4천이요. 2억 4천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 그 예, 예. 투자를 하셨잖아요. 한 7천 들어간. 네, 7천 정도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시세가 어때요? 크게 변동은 현재는 없죠? 예, 큰 변동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최고 아파트 중에서는 남양이고 제일 상태 좋은 상태로 있고 그래요? 제일 위치 좋은 데거든요. 예. 자, 일단은 예, 예. 이 4만 아파트가 이 도봉역 하고 이제 관광이 예, 굉장히 가까이 가까이 있고요. 예, 예. 또 여기 이제 뭐 660세대도 되지만은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로 이제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괜찮다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예, 예. 입주 연도가 이제 87년도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재건축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네. 과연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항상 제가 재건축을 얘기하지만 이전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떤 기대치도 있어서 좀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사업성 이걸 좀 들여다볼 텐데 중층 아파트이면서 당시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좀 이렇게 너무 작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는 않은 게 최대 단점이에요. 아,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쪽 입지 자체가 예. 도봉구, 도봉동 하면 이제 서울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위쪽이다 보니까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의정부가 되고요. 그 의정부 위쪽에는 이렇게 거대한 양주, 옥정, 신도시가 또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서울이라 해서 좋고 또 서울 내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그 실입주자 측면에서는 부담 없이 거주하기에는 참 좋기는 한데 예, 예. 아까 얘기대로 재건축이 기대 안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기대치 없이 그냥 전세금, 매매 금액이 꾸준하게 높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또 이 정도 금액선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여기 자체가 갭 투자 용도로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끌고 갈 만한 그런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어쨌든 7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고 또 일단 아파트다 보니까 괜찮긴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한 2년 정도만 보유를 하셨다가 그때 이제 전세 시세 파악을 해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전세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때 판단을 하는 게 낫고 제 예상대로 만약에 전세 금액이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차라리 전세를 다시 놓지 말고 그냥 매매로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예. 물론 이제 주변 여건 중에서 장점이란 건 뭐가 있냐면은 이 도봉역하고 또 이제 이 7호선 라인에 이제 노원역 또 창동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특히 이제 노원역 근처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뛰었어요. 예,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곳들이 뭐 내년 그 6월 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만료 이전에 이런 거를 테이프라도 끊는다. 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 그것 때문에라도 실거주 수요자들은 야 여기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만만하게 내가 그냥 그 전세금으로 적절하게 살만한 곳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래는 더 비싸니까. 예. 자, 그래서 그때 한 번쯤 가격이 좀 올라가는, 즉 내년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내후년에 적절하게 이제 매도 타이밍도 맞아 떨어질 듯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좀 2년 후 매도라는 부분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 여쭤볼 수 없죠?
사는. 시간이 빨리 뭐 물어보실 수 있으면. 예, 네. 녹양역에 녹양역. 예. 스카이 59 그거를 관심 있어 했는데. 관심 있어 한다고요? 예, 예. 자,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의정부 위쪽 녹양이잖아요. 예, 예. 좀 이왕이면 좀 아래쪽으로 더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리해지거든요. 아, 예. 이쪽 근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뭐 옥정 신도시라는 큰 이렇게 신도시가 있게 되면요. 예. 이 녹양역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손 치더라도 예. 아무래도 뭐 지하철에 대한 이용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밀집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큰 장점이 되거나 아니면 크게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지하철 역세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녹양역 근처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가격이 막 오를 만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입하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도봉동에 위치한 사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단점이 있고요. 또 투자 용도로는 부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2년 보유 후에 판단해 보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또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면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다시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보다 더 자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 굉장히 요즘 중요한 테마로 이제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오시는데요. 일단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특히 이제 파리 대책 또 9호 추가 대책 이런 부분 이외에도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지 또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에 대한 대체 부분으로 꾸준히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완벽히 해부해드리는 시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부동산 종목들이 있겠죠.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다른 일반 수익형 부동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투자 포인트를 투자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또 특히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에는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석 선물이랄까요? 특별히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물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그런 세미나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추석 선물 보너스로 한번 받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더욱더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실속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논영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매번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콧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지만 오히려 로또 분양을 낳으면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락했던 시세 또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아파트 재건축 이 6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자, 일단 재건축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또 부동산 그런 그 흐름 투자의 물줄기에서 상류에 위치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때 보면요. 지금은 시장이 계속 이렇게 그 변곡점이라는 부분으로 오르다가도 내리고 내리다가도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런 변곡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 용어적으로는 물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부분은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경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자꾸 내려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결 내지는 이제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재건축 시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건축이 지금 파리 대책에 의해서 하락 또 하락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6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0.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이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잠실 5단지가 사실상 건축심 및 통과로 인해서 금액이 이제 최고가로 경신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 잠실 5단지 말고도 지금 이제 어쨌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이제 거래가 이제 조합원 양도 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단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그래서 잠실 5단지 또는 둔촌 중원이라든지 개포 1단지의 그 일부 조합원 물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거래량이 상승한 분위기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 신반포 6차죠. 그리고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 시형 일반 분양 물량이 100 몇십 세대가 되는 부분이 최고 경쟁률이 234대 1, 또 40대 1 이 정도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상대적인 풍선 효과 좀 과일 양상을 띠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일부분이지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하고요.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신도시,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도 광진, 구로, 강동, 송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평촌, 삼본, 판교, 분당이 이렇게 또 경기 인천도 의왕, 안양, 인천, 부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오름세로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전세금 상승까지도 지금 재건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노원, 강동, 광진, 구로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또 신도시도 마찬가지 또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오름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눈여겨봤을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시장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런 기사 내용을 봤어요. 아파트 재건축 시대는 갔다. 맞춤형 재생대책 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또 재건축 가능해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노후돼요. 근데 그런 노후된 단지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측면에서 기사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면 연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내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이미 20년 지난 노후 아파트가 되고 2025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316만여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노후된 20년 된 아파트가 또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안전 취약이라든지 생활 환경 악화라든지 지진 무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및 사후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들은 고밀도 고층으로 조성이 돼서 지었기 때문에 과거 재건축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대책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노후된 아파트 대책은 크게는 유지 보수라는 부분하고 또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 재생 사업 등등을 총괄해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특별법 제정까지도 이렇게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재건축 아닌 점점점 노후된 단지들에 대한 좋은 계획안이 세워졌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도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아니지만 하는 그 노후대들에도 뭔가 보완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마저 상당히 괜찮은 주거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단지들이 좀 이런 그 부분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느냐도 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들 살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거나 또는 보시고서 나도 이러한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네, 구로구, 구로동, 구로두산 2부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세 시기가 다 돼가는데 전세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매를 할까도 고민 중인데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괜찮을지 이런 소형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괜찮을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현재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두산 2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앞으로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서 매매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구로 두산 2부 아파트의 소형을 갖고 계시다고 했고, 네. 자, 요거를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서 팔까 아니면 아예 좀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가져갈까? 요게 이제 궁금하신 거고요. 네. 자, 요걸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네. 자, 2년 전 시세보다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네, 그때는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때는 한 2억 3천 정도. 2억 3천. 예. 자, 지금은요? 지금은 한 2억 저층이라서 음. 많이 오르진 않았고 한 시세는 2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요? 2억 9천요. 2억 9천. 네. 자, 그럼 2억 3천에서 2억 9천에 지금 올랐으니까 네. 지금 이익을 봤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잖아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좋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가지고 계신 게 몇 평짜리죠? 36제곱미터예요. 36제곱미터면 굉장히 작네요. 네.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이 구로 두산 아파트가 남구로 근처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후 주거지가 당연히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가 이제 배후 주거지고요. 네. 요렇게 이제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자녀도 키우고 또 생활 여건이라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많이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중에서 소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주거 환경이 훨씬 좀 유리하겠죠. 아파트라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매매 금액은 절대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 그걸 이제 어디서 들여다볼 수 있냐면 잠실 단지 중에서 잠실 이제 2단지 리센치에 아주 소형인 11평짜리가 있어요. 네. 그게 그냥 예전에는 뭐 그냥 한 4억 가다가 지금 5억 가고 막 6억으로 치닫고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전세금 매매금이 절대 떨어지질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작은 소형 아파트가 어떤 공급의 희소 가치 때문에 꾸준히 가격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좋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올라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다른 걸 비과세 얻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요건 주택수로 가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그 이전의 양도세는 나중에 부과가 됩니다. 이제 그걸 고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약간 이제 혼란스럽거나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미나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부분 중에서는 만약에 준공급임대 사업자를 내서 10년 동안 가져갔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에 혜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왕 가져가신다는 마음으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사실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가 이제 4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지금처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세금을 좀 많이 이렇게 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차라리 중공급 임대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지금 사실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 알려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에 오시고요. 세미나에 오셔서 개인 1:1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판단, 조언을 해드리면 훨씬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전망은 좋게 놨으니까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는 게 더 낫단 말씀이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 때 뵐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대표님께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또 좋은 판단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저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할 지역 이외에도 또 투자 목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께서 보다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관련 고민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들이 저쪽에 하성시 서구동 롯데캐슬 예당마을 네. 35평짜리인데 지금 직장이 이제 그쪽에서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어떻게 괜찮은 건지 잘
되는 건지 궁금해 갖고요. 네, 화성시 예당마을에 위치해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앞으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아드님 걱정 때문에 전화 주셨잖아요. 예, 예. 자, 아드님이 지금 이 동탄 그 예당마을 롯데캐슬에 살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로 지금 와야 되는데 이거를 예. 팔고 올까 아니면 전세를 놓고 올까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팔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네. 일단 팔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자, 왜냐하면 예. 자, 일단 여기가 이제 동탄 1기 신도시입니다. 예.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는 많이 틀려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예. 왜냐하면 물론 1기 예. 신도시도 살기 좋고요. 예. 그냥 뭐 사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1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 예. 지금 이왕이면 좀 더 새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면적 규모면이나 여기가 동탄 2기 신도시만 해더라도 11만 5천 가구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지금 몰림 현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예. 동탄 2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수원, 예. 이남, 또 병점 이런 곳의 모든 분들이 다 예.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새 거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전까지는 동탄 1기 신도시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매매금 그리고 네. 전세금 이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전세 수요자마저도 이쪽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면 전세금이 네. 오히려 오르는 모습보다도 전세금이 네.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집값도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유지되는 모습 속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더 중요할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여기 지금 거의 뭐 30평대 중후반이 이제 4억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네. 4억 갖고 지금 서울 쪽에 어디를 사셔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저희는 둘 다 네. 부부지간에 이제 아들 부부지간에 다 직장 생활을 해서 네. 그쪽으로 뭐 어디 좋다는 것보다도 그걸 양쪽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봉천동 두산 2부를 생각하고 있던데요. 어디요? 봉천동 두산 2부. 관악구 봉천동 예. 두산 2부. 예. 자, 일단은 그 내용은 예. 좀 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이제 아드님 또 이제 며느님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이 어디냐 하는 부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애들 교육이 조금 이왕이면 좀 좋은데 좀 예. 이왕이면 살아도 오래도록 살고 또 집값도 오래도록 꾸준하게 오를 곳 이거를 좀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봉천동 두산 뭐 지금 계획하시는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예. 항상 집을 선택을 할 때는 좀 예. 폭넓게 바운더리를 예. 가장 서울 안에서도 이런 직장 출퇴근 접근성이 좋은 이런 부분 바운더리를 한 두세 군데를 세워놓고요. 예.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 교육이다, 뭐 생활 환경이다, 교통이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나중에 집값이 올라갈 아파트가 어디냐를 점점 이 깔때기처럼 모여서 딱 결정을 짓는 게 그게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오셔서 예. 상담을 좀 신청을 하시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시는 부분하고 또 제가 아는 그 넓이를 좀 키워서의 재원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많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니까 요거는 매도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꼭 상담을 받고 움직이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거주용 또 투자용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다 꼼꼼하게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 뒷번호가 8523님이 쓰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서울시 구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동지구고요. 중흥 S클래스 33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문자로 상담 시청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친절하게 답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로 항동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괜찮아요. 자, 구로 항동지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좌측 또 이쪽에서 바로 옆에는 이제 부천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쪽에서의 그 새 아파트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입지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썩 좋지는 않을 텐데 향후에 늘어날 새 아파트가 없다는 데 있어서 공급의 희소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쪽 아래쪽에 서남권에 계획돼 있는 곳이 이 목감지구라고 해서요. 가장 크게 계획한 그 보금자리 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어떤 부분에서의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라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항동지구 하고요. 여기 부천 옥길지구 여기만 지금 이 근처에서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 근처에 가산 구로에 있는 출퇴근 수요자들이 가장 이제 이 근처에서 선호한다면 7호선 라인으로 물론 이제 7호선 라인으로 강남 쪽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반대 방향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철산역이라든지 요 근처를 굉장히 조금 선호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천왕역, 천왕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 온수역도 요 온수역에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까지도 굉장히 조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새 거인 요 근처에 접근성이 바로 지하철역 근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금 그리고 매매금 입주 이후에 상승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해도 괜찮다. 앞으로도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입주 이후 상승 가치가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유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함께 나눴습니다. 매번 시간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추석 면접을 앞두고 실속 있는 내용들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세미나 상담까지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입니다. 네, 아울러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부동산 관련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